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총리 전선 정말 이상이 없을까요? 이제 국회로 가볼 텐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만은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당에서 이 호남 총리에 대한 협조를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과반 출석의 과반 이제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20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40석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6석이고, 또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 한 20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바른정당에서는 일단 참여를 하되 반대를 한다는 강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제 그걸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부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과반수 넘는 것은 일단 무난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침에 일단 심사 보고서에도 참여를 안 했고, 그리고 일단 지금 표결도 아마 지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당론을 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상당히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조각 어떤 첫 번째 총리부터 제1야당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일단 출발부터 상당히 좀 협치라든지 일단 삐걱거리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끝까지 인준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우택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의 첫 번째 총리 인준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국회법 등이 정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식일까요? 우선 수단부터 따져보죠. 첫 번째는 단순 불참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두 번째는 참석을 하고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로텐도로 같은데 피켓팅하는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선진화법 이전에는 뭔가 의장실을 점거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한국당은 의사표시를 하는데 로텐도를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세 번째 방식, 현재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가장 강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더 여쭤보면 이게 물론 이낙연 후보자가 예상컨대 인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면 약간의 동력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이게 이제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죠. 어제 있었던 대선 평가 외부 패널들도 모시고 자유한국당이 왜 정권을 잃었냐라는 토론회도 사실 난장판이 됐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바퀴벌레 낮술까지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강력한 적이 있으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일단 그걸 공격하면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내부 사정이 자유한국당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태클을 걸면 또 다가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이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명분 축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국면에서 총리 청문회를 거치면서 조금 이렇게 내부 문제를 좀 수습하는 어떤 정치적인 고리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불참을 선언했고 지금은 국회 본회의장 밖에 로텐도에서 잠시 뒤에 사진도 잠깐 공개가 될 게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켓 시위로 이 총리 인준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도록 하고 아까 지금 이낙연 후보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김상조 후보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수희 변호사. 예. 오늘 또 다른 의혹이 나온 게 보니까 이 부인이 어제 월급쟁이 학원장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소득 신고를 못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김 후보자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저 얘기는 이제 김 후보자가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하고 있을 때 부인을 피부양자,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장이 저게 뭐 월급을 받는 학원장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자께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의혹인데 좀 이상하기는 하죠. 학원장이 아무 돈도 안 받고 그 이름만 빌려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통례하고 맞지를 않으니까요. 예. 네, 박주인 변호사님 아무래도 세금 탈루는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 후보자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위장 전입하고 우리가 5대 비리 원칙 배제 비리 중에 거의 좀 많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직책 자체가 공정거래위원장이거든요. 또 시민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한테 납득할 만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이 청문회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학원장 아내가 어떻게 소득이 영원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오늘 또 취재진이 김상조 후보자에게 갔는데요.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게 연결된 것은 있을까요? 아드님 인턴 선발 사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일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어제는 조금 뭐 청문회 때 소상히 밝혔다고 했는데 오늘은 묵묵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 그 아내 의혹, 뭐 영어 강사, 뭐 공립학교 영어 강사 취업 문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 김상조 후보자 측,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원을 소유 운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저기는 맞는데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한 저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참 장관되기 어렵죠. 이게 지금 참 비판자일 때 하고 본인이 직접 할 때 하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하는 쪽 입장에 보면 그만큼 자기도 도덕적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공개된 나온 걸 보면 저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해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학원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사실 대치동 학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대치동에 영어 학원을 하면 저 학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경력을 근거로 해서 그 학교에 이제 영어 교사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학원에 이제 일단 학교에 내는 게 공문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있을 때 그러면 이 공문서 위조가 돼요. 그러면서 또 보자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학원장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월급 같은 걸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해명이 맞다면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공문서 위조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공문서에 그 지원서가 공문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제 내는 건데 그럼 그걸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의료보험도 있죠. 기자들이 그냥 놀고 있지 않거든요. 다 확인해 봅니다. 한마디 하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김상조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재벌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정말 칼날 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한치의 어떤 빈틈도 없이.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떳떳해야죠. 야당에서는 말이죠. 야당에서는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적합의 총체적음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처럼 그간 김상조 후보자가 보여준 이미지 때문에 의혹이 더 쌓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잦은 사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지금 그 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전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뒤집어 보면 청와대가 초기 인사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됐겠지만 현직 의원 4명을 강요로 임명한다는 것은 첫 번째 국회 청문회의 문턱을 좀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5대 비리가 좀 자성자박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김상조 위원장 같으면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시민사회운동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반칙과 특검 문제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80% 이상이 높기 때문에 넉넉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째을 맞게 된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 40% 초반과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80몇 %, 이 40%는 기대감이지 예. 일을 잘하는 데 대한 반대급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대감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지지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상조, 강경화 두 후보자 물론 뭐 청문 과정을 진행해봐야겠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 야권의 비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소화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검토할 때도 여러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경광부회하듯이 우선 소나기 피하자는 방식으로 피하다 보면 정말 이게 누적이 된다면 정권 그 대통령 지지나 정권 지지에서 굉장히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저희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국회 본회의장 잠깐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사진 하나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박상원 소장님 말씀처럼 저렇게 피켓팅 시위, 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좀 보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 대통령을 철회하라라는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늘 본회의 총리 인준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 들고 서 있었는데 이제 아마 들고 있는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좀 어색한 모습 같아요. 참 예. 공수가 9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엔 최근에 많이 못 봤던 화면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얘기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 총리 후보자의 인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